안녕하세요. 박교사입니다. 오늘은 2023년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요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를 신고 또는 신청을 하셔서 관련된 혜택을 받으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그리고 주택 신축용 토지 등에 대해서는 합산 배제를 신고하는 경우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혜택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이주택 또는 상속받은 주택 또는 지방에 저가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부부 공동 명의의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특례 신청을 하셔서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에 따른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셨으면 계속 적용이 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받거나 또는 추가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추가된 부분을 고려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올해 개정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그 세제 혜택에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셔서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먼저 배제 신고 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물건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용 면적 및 공시가격 등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그리고 사원용 주택, 그리고 사업자가 주택 건설을 위해 취득한 토지가 기본적인 신고 대상입니다. 자세한 부분들은 그 뒷장에 참고 일이라든지 관련된 그 법령을 참고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합산 배제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 1은 물론 관련된 그 법규 규정을 가서 보셔도 되고요. 이 합산 배제의 적용 요건이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임대주택인 경우에는 관련된 주택의 유형별로 그 전용 면적 또는 주택 수, 또 공시 가격, 그리고 임대 기간, 그리고 임대료, 또 임대료를 예를 들어 5% 이상 이하로 증가를 해야 되는 그러한 각종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해당되는 그 사항별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잠시 2023년에 달라진 내용들이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합산 배제 신고 제도 관련돼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달리 등록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건물과 부속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건물만 합산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에는 공공성 있는 등록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가 다르다라고 해도 부속 토지 역시 합산 배제를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공공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미분양된 분양 전환 공동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미분양일로부터 2년간에 걸쳐 한시적으로 합산 배제를 허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 사찰에 대한 경우에도 일부 합산 배제가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는 공시지 가격이 3억 원 이하인 사원용 주택에 대해서만 합산 배제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6억 이하인 사원 주택의 경우에도 그 합산 배제가 확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하셔서 그 변경되신 분들은 그 관련된 신고를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종부세 과세 특례 신청 제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경우에는 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례 신청을 통해서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이 아래에서 보시면요. 비교표에서 이 특례 적용을 받는 경우하고 특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특례를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지분율이 큰 납세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고요. 만약에 지분율이 같다라고 하면 그 선택을 통해서 납세 의무자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례를 적용받지 않는 경우에는 각각 해당되시는 분들이 그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제 금액은 그 특례를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올해 12억, 그리고 특례를 미적용 받는 경우에는 올해는 이 부분이 금액이 올라서 각각 9억 원씩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세액 공제가 가능을 합니다. 옆부분에 써놨 있습니다만 그 보유 기간별 그리고 또 연령별에 따라서 그 세액 공제의 그 퍼센티지가 상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의 경우에 있어서는 여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올해는 기본 공제 금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 더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여러분들이 그 처한 그 상황에 따라서 각각 그 고려를 해보셔서 어느 부분이 더 유리한지를 그 계산을 해보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그 개인의 경우에는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고요. 물론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도 11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갔습니다만 이러한 변화 부분을 고려를 해서 여러분들께서 각각 그 지분율 그리고 공시가격 그리고 세액 공제율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하신지에 대해서 올해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해 보이십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존에 했던 방식이 더 불리하시면 올해는 취소 신청을 통해서 세부담을 줄이시는 방안을 꼭 고려해 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그 예시로 보여준 부분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공동명의 1주택 특례를 적용한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분이 67세고 1주택 공시가격 20억 보유기간 13년 그리고 지분율이 각각 50대 50으로 부부가 공동 소유한 경우에 그 1주택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 12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세액공제를 관련된 연령과 보유기간을 고려해서 예를 들어서 약 13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할 세액은 6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부부가 각각 이 경우에는 물론 특례를 취소한 경우입니다. 특례를 취소한 경우에는 올해는 부부가 각각 9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서 18억 원의 공제를 받고요. 물론 세액 공제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39만 원으로서 부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약 19만 5천 원 정도의 세액을 부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의 케이스의 경우에는 특례를 받지 않고 부부가 각각 납부하시는 경우가 세액이 오히려 더 감소하기 때문에 이러하신 분들은 특례를 만약에 작년까지는 특례를 신청하셨다라고 하면 올해는 특례를 취소해서 세액을 줄이시는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사실은 그 이번 동영상을 생각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등 과세 특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세대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했거나 또는 상속을 받아서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고 지방에 저가의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 납세자 신청에 따라서 1세대 1주택 계산 방식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 신청 대상은 일시적 2주택이신 분들, 그다음에 상속주택, 그리고 지방 저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이 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 일시적 2주택 자분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그 향후 신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감받으신 세액과
또 이자에 관련 그 이자 상당액을 가산세로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반드시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율 적용 시 주택수 산정 특례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주택이라든지 무허가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납세자분들이 신청에 따라서 해당 물건을 세율을 적용할 경우에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연히 이 밑에 보시면 신청 효과를 보시면 특례를 신청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 3주택이어서 적용세율이 높았습니다만 특례를 신청이 가능을 해서 특례를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수를 줄여서 그만큼 낮은 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경우에서도 법인 일반세율 적용 특례 부분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를 계산하실 경우에 있어서 법인 등에 대해서는 단일세율이 적용이 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은 배제가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아래의 그런 법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일반 누진세율, 기본공제, 그 다음에 세부담 상한 등을 적용을 해서 세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만 일반세율 특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이 아니고 기본세율에 따라서 적용이 되는 부분이 변경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고 안내에 관련돼서는 국세청은 올해 그 관련되시는 분들한테 안내문을 발송을 했다라고 하고요. 이런 부분들이 안내문을 받으시면 그걸 한번 보시고 관련된 그 본인이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 있어서는 올해 기본 공제 금액이 상향이 됐기 때문에 그 각자의 상황에 맞춰서 보유기간, 그다음에 연령, 그리고 공시지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에 대해서 꼭 한번 세액을 비교해 보시고 유리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이 올해는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된 그 세액의 모의 계산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홈택스에 가서 보시면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그 관련된 법규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양도를 꼭 하셔야 된다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전문가 분들과 꼭 상의를 해보시고 또 해당되는 법령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에 있어서 합산 배제 및 과세 특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살펴봤고요. 올해 그 공제 부분이 상향됨에 따라서 특히 부부 공동 명의의 경우에는 꼭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은 권유를 드립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